혼전 동거. 혼전 동거.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가 같이 사는 혼전 동거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혼을 전제로 서로 탐색해본다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결혼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껴 단지 경제적 발효성이나 성적 만족을 위해 동거하는 사람도 있다. 이혼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성격 차이다. 연애 시절에는 몰랐던 상태의 성격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는 사전 동거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기 전에 일단 동거를 통해 충분히 서로를 알자는 이야기다. 결혼 1년도 안 돼 헤어지는 부부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는 무절제한 주장만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사회적인 약속이며 헌신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혼전 동거의 아니함은 무시할 수가 없다.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라도 간단히 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에 대한 책임감이나 성실성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상대를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느 연구조사에 의하면 결혼 전에 동거를 경험한 부부의 이혼율이 혼전 동거 없이 결혼한 부부보다 더 높았거나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몇 달이나 몇 년 살아보았다고 해서 상대를 전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인생이란 늘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혼전 동거가 완벽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아무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지만 아직 결혼할 마음은 없어 동거를 택하는 사람, 한시적으로 경제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람, 막연히 서로에게 의존하거나 돌봐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동거,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서로를 분명히 알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작하는 동거 등이 있다. 의존형, 혼자서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특히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 의존형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이며 이때 평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여 문제가 된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 받아들이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 헤어지게 되면 서로 상처가 된다. 자유 추구형, 스스로 자립하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 특히 부모나 가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연인과 동거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구속되기를 싫어하므로 얼마 가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 어려울 수 있다. 편리 추구형, 혼자서 생활하기에 어려운 점을 둘이서 나누는 형태이다. 경제 문제, 가사노동, 의식주 문제 등을 서로 분담하여 편리 추구와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생활이 된다. 실험형, 결혼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경험하여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도 괜찮을지 시험을 해보는 동거 생활이다. 둘이서 살아보는 실험형도 있지만 아이까지 두고서 살아보는 가족 실험형은 하기 어렵다. 그러나 둘이서 살 때와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또 생활은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해결을 요한다. 물론 둘이서 맞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좋겠지만 동거 생활과 결혼 생활이 같지는 않다. 동거를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조금 더 세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예형, 한쪽에 경제적으로 의탁하며 집안일을 해주는 관계. 룸메이트형, 기숙사 동료와도 같이 한 방을 쓰는 친구의 개념으로 금전적으로도 모든 것을 공평히 분담하며 사는 관계. 살림 분담형,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반반으로 나누어 사는 관계, 상호 의존형, 한쪽은 거주지를, 한쪽은 생활비를 제공하는 상호 의존의 관계, 장래 지원형, 논문이나 취직시험, 공부 등 현실적 목표를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결혼 가능형, 결혼을 전제로 시험적인 동거를 하는 관계, 유학 동거형, 유학생끼리 외로움을 나누고 학비와 정보 등을 주고받는 관계, 해외 동거형, 해외에 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관계. 동침형,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개방형,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가까운 사이의 남녀가 양가 부모의 묵인하에 자연스럽게 동거하는 관계. 동거의 장점, 혼자일 때보다는 둘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심리적,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폭력성,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심한 코골이 등 연애 경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대의 장단점과 일상생활에서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끌리는 감정만으로 섣불리 결혼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함께 살지만 서로에게 정식 부부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평등관계 유지에 좋으며 역할 분담에서 자유롭고 양가의 부모나 친척을 모시는 문제에서 부담이 없다. 동거의 단점, 결혼의 신성함이나 순결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비스러운 감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구속이 작은 만큼 본의 아닌 무책임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에 없던 임신이 된다거나 한쪽이 직장이나 공부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의 원만한 관계는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혼 생활보다 쉽게 헤어지기 위해서 동거를 택했거나 다른 이유로 동거를 했다고 해도 헤어졌을 때 받는 상처는 작지 않으며 이혼한 사람 못하지 않은 굴레를 쓰게 되며 다른 사람이 특히 다음에 생기는 연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서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두 사람이 부부와 똑같은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 아직까지 동거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 사회의 비주류로 대접받기 쉽다.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배움과 성숙을 경험하기 어렵다.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또는 이혼이 가져다 줄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 자기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양보와 희생의 미덕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동거의 관계는 모든 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해서 진정한 자아의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